아베 마스크라고 다 네. 아시죠? 네네. 마스크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네. 입만 겨우 가릴 정도고 그거를 또 가구당 달랑 두 장씩만 네. 그 예산이 우리 돈으로 5천 몇백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욕을 먹고 5,300억 있고 원인데.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나눠줬더니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또 나오고 네. 그 왜 그런 마스크가 재고로 있었던 건가? 어떻게 그런 거를 지지율이 더 떨어졌는데 네. 그 마스크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더니 정상훈 기자와 뚱크벨이 착용을 하면 우리 무겁당은 절대 착용을 못해요. 코만 가릴 수가 있겠다고. 그렇죠. 네. 무겁당원들은 일본 아베 마스크를 네. 절대 착용할 수가 없어. 마스크를 끼고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옆쪽으로 입은 열려 넣어서. 있더라고요.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시간에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숨어 있으니까 네, 네. 네. 도심으로 막 각종 동물이 막 뛰쳐나와 있는 거. 뭐 원숭이, 사슴, 개미, 할기, 네. 퓨마. 저기 또 바다사자, 바닷가 마을에는요. 네. 네. 예.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아, 보셨죠? 방송에서 보도되는 걸 봤고요. 예. 그게 코로나가 불러온 야생 세계. 그러니까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디아 같은 인도죠. 인도도 굉장히 하늘 자체가 오염으로 별조차 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도심에서도 맑은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돌고래가 동격이 됐다고. 네. 오. 저거 재밌더라고요. 어디 영국인가 어디인데 네. 마을의 어린이 놀이터에 네네. 염소들, 잿빛 염소들이 그 아이들 타는 그 회전 놀이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막 신나게 뛰어놀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염소 차지가 된 거예요. 혹시 뭐 염소고기 생각하신 건 아니죠? 염소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고 네. 지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바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70평님이 또 한 말씀하십니다. 일구야 뉴스 좀 듣자. 예. 아니, 오늘 멘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를 하셨는데. 괜찮았어요? 네네. 근데 정상 기자, 자켓 멋있다. 고등색으로. 아, 네. 새로 어제 샀어요? 샀습니다. 네. 잘 어울리네. 사이즈 얼마예요? 아, 사이즈요? 네. 네. 사이즈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무겁당답게 좀 맞춤이네요 보니까. 뭐 이태원 맞춤이에요. 같은 데서 별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봬도 기성복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 믿기지가 않는데요. 제일 빅사이즈 큰 쇼핑몰이 있어요. 제일 큰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요.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쪽 얘기부터 할게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놓고 이 당내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참패 이후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당의 수습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김태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 의원들의 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공동 책임이 있지 않느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습 역할을 왜 자꾸 외부인에게 맡기느냐. 예. 과거에도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꺼내들면서 이 근본적인 계획이 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우리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 예.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1대에 원내 진출한 현역 이제 21대 의원 될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해보자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뭐 당의 간판 구실을 해야 하는 다선 의원들이 지도부가 많이 지금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낙선했죠. 보니까 네.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면 외부의 인사가 와서 메스를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바로 갈 것인지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1시 반 정도부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뭐 여기서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시부터는 또 정세균 본회의가 총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정 연설을 좀 듣고 있을 텐데요. 네, 근데 뭐 아마 이 의총을 앞두고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좀 미래통합당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을 걸로 보이는데, 네. 뭐 어차피 지금 8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비대위를 거쳐서 이제 예정대로 8월에 하느냐, 아니면은 바로 이제 조기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을 해서 네. 공식 지도부를 선출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을 놓고 뭐 의원들 간에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총을 열어서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아니면 지금 당선인 의총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때요? 계속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겸손 모드다 전 이거죠? 총리도 겸손해야 된다. 저자세? 예,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앞서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다. 58% 그렇습니다. 조사됐죠 이번에.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후보들의 역할도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대권을 보든지 또는 향후 정치 일정을 보든지 몸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는 8월 말까지 하게 돼 있죠. 전당대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7일인가 원내대표 네. 선출이 있잖아요. 네. 그 보면은 뭐 3선 4선 이번에 된 의원들 네. 뭐 윤호중, 김태년, 전해철, 조정식, 노웅래, 박홍근, 안규백 이런 의원들 이름이 오르락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당내에서는 좀 섣부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네. 심지어는 뭐 일각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원내대표 가는 것 아니냐. 네. 윤호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 나옵니다. 뭐 원내대표 너무 또 난립하는 것도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몸 네. 낮추고 국민들한테 겸손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좀 정리가 빨리빨리 돼서 네. 큰 잡음 없이 좀 치러졌으면. 일단 원내대표가 4월 7일이고 당 전당대회는 이제 8월 말쯤에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우리 무겁당은 뭐 비대위 체제는 저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가 원내대표를 해보니까 네. 이게 신중해야 돼요, 확실히. 네. 하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무겁당 원내대표 하면서. 저희는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비대위 체제를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도 이제 전당대회를 하자고요. 근데 네.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번 당 대표가 네. 상당히 지금 청취자 가마꾼님께서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응답하라 2020 하는 때 이분이 무겁당 가입해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큰일 났어요. 예. 네. 저희 전당대회는 당이 높은 과자들로 배치를 좀 해야 돼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청취자께서 무겁당 그냥 해산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러시네요. 해산은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해서 4년 뒤를 공부해야죠. 70명님이시네요. 네. 한 번은 이제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멀리 계셔가지고 네. 힘드셔가지고. 예. 자, 21대 국회에서 비례정당들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구성할 거다 아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거 독자 교섭단체로 구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총선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회 운영이 거의 교섭단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에는 교섭단체 하나 그리고 야당에 2개가 있으면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 원내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게요. 네. 이렇게 교섭단체를 만들 거면은 그 민주당이 일당 지위를 놓치지 않고도 한 3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윤호중 사무총장도 뭐 미래통합당의 그런 꼼수는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래통합당이 좀 앞으로 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미래통합당이 지금 몇 명 된 거죠? 미래통합당 17명인가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네. 19명입니다. 19명. 네. 그 한 명만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꼬우면 20석이 되는 거예요. 네, 20석이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면은 우린 더 만들겠다. 뭐 이런 길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가지고요. 정세균 총리 이제 시정 연설은 이제 끝이 났을 거예요. 41분이니까. 네네. 그죠?
재난지원금 이제 논의가 있을 텐데 정부안은 지금 70%또 민주당은 100%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렇게 입장이 지금 다릅니다. 아까 정세균 총리는 이 30% 소득 상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네네. 하위 70%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여야 또 논의 과정에서 네네. 이 100% 모든 국민한테 지급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현 단계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 국회에서 이제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100% 지급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총선 이전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원내 정당으로부터 뭐 공감대가 다 형성된 사안인데 뭐 굳이 이 상위 30%를 안 줄 이유가 있겠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3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면은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건데,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게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한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예. 있습니다. 그 확인차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이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는데 1인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 네네. 4인 가구당 100만 원. 네. 지금 정부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100%로 확대를 하자라는 네. 것이죠. 지금 미래통합당 안도 있었잖아요. 미래통합당 안은 1인당 50만 원씩.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면은 20조가 넘는다고 그랬나요? 그랬었죠. 이제 선거 때는 미래통합당도 뭐 1인당 주자, 네.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결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니까요. 네, 선거 때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이유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정부 쪽 의견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 강조하는 부분이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이 주장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만큼 이것도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5월 중순 정도에는 지급하는 걸 예정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일정대로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5월 중순에 가장 빠르게 지급되는 게 5월 중순인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네. 법안 추경안이 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결을 달리야 한다. 네. 총선 끝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어느 정당이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미래통합당은 선거 이후에는 조금 더 재정 건전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정말 결을 달리하네요. 지원금의 이 생명은 속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일단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는 해놨죠 지금. 일단 뭐 지금 정부안이 70%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 선별하는 데 시간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뭐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행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대상자들을 추리고 이의제기까지 다 받아라. 그래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산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코로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뚱커벨 배종찬 씨는 개그맨이에요, 평론가예요? 너무 웃겨요. 저는 데이터 전문가죠. 네. 아니 청취자가 왕인데 청취자께서요? 개그맨입니까 평론가입니까? 데이터 말고 대답해 주세요. 개론가라고 개론가입니다. 네. 평거맨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는 이제 8명. 네. 그야말로 61일 만에 한 자릿수였는데 오늘은 13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토요일에 18명, 일요일에 8명, 오늘은 13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번 주에 비해서도 좀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근데 일단 오늘 확인된 13명 중에서도 한 7명 정도가 해외 유입 환자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발생자는 한 6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어제 8명 중에서는 또 5명이 해외 유입 발생자였기 때문에 예. 국내 발생자는 이제 3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준으로 돼야지 저희가 생활 방역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지금 정부의 안은 5월 5일 어린이날 끝나고 나서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한번
전환을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들 확진자 수는 많이 늘고 있다고요?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데 결코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해외 유입 숫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해외가 사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확산세는 조금 둔화됐다.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5월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섣불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확진자 수가 미국 70만 명을 넘었었고요.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여 명에 이릅니다. 네. 일본도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나흘째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확진자 수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섰는데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확진자가 많다 이거 빼달라 그랬는데 빼고도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아베 마스크라고 다 네. 아시죠? 네네. 그 정말 마스크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네. 이게 입만 겨우 가릴 정도고 그거를 또 가구당 달랑 두 매. 2장씩만 네. 그 예산이 우리 돈으로 5천 몇백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욕을 먹고 5,300억 있고. 원인데. 예?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나눠줬더니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죠? 바퀴벌레가 또 나오고 네. 그 왜 그런 마스크가 재고로 있었던 건가? 어떻게 그런 거를 지지율이 더 떨어졌는데 네. 그 마스크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더니 정상훈 기자와 뚱크벨이 착용을 하면 우리 무겁당은 절대 착용을 못해요. 코만 가릴 수가 있겠다고요. 그렇죠. 네. 무겁당원들은 일본 아베 마스크를 네. 절대 착용할 수가 없어. 마스크를 끼고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옆쪽으로 입은 열려 넣어서.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일본의 그 여론조사 보니까 68%가 아베 마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네. 26%만 긍정적이다. 저도 안 받겠다. 네. 그리고 그 지바현의 어디 대형 마켓에서 말이죠. SNS 일본 사람이 올려놓은 거 그거 보셨어요? 마스크 살라고 그냥 아기 다툼 벌이고. 동영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니 뭐 질서 그러면 세계적으로 최고라 그러던 일본 사람들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질서가 네.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워낙 공포심이 커서 그런가요? 이게 일본의 지금 방역 대책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지금 일본에서 검사를 하면은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확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몇만 명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10,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확진 판정이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고 또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사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뭐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나라도 이제 부활절이나 총선 지난 12일 또 15일 있었기 때문에 네. 요 2주가 이제 지나는 때가 언제예요? 그죠? 4월 29일, 5월 초 요때 돼야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배경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부활절이나 이 총선 투표 때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2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확진자가 더 나타나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혹시나 투표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한 2주는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요. 한국 전쟁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뭐 전승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보건용 마스크를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뭐 국격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이런 국가들,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가들과 함께 미국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일본.
일본이 중요해요. 일본의 일본 밑줄을 참전 안 했잖아요. 네, 일본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밑줄을 많이 그어야 되는 일본은 건데. 참전은 안 했지만 참견은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웃 국가라는 네.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하면은 이거 밑줄 쳐야 되겠네요. 네, 별도 달아야 돼요. 네, 일본에 굉장히 많은 별을 달아야 되고요. 뭐 오늘만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과는 이제 방위미 분담금 협상도 있고, 뭐 일본과는 수출 규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두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자체만으로도 좀 이미지 상승 요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아니 있다. 정상 기자 저는 네. 궁금합니다. 여기 앵커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수출 규제 푼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배종찬 소장이 네. 아베한테 전화를 해봐야죠. 780이었나? 아직도 780이에요? 네. 전화번호 안 바뀌었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에 미국과 이 나라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라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지시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이 나라는 이웃 국가로서 돕는다는 의미다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인가요? 이 나라의 마스크. 아베 마스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베가 어느 나라 총리더라. 네. 잊어버렸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길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두 개씩이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커벨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